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7일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의지와는 조금 다르게 며칠째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죠,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유튜브에서 이제 제한 조치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여러 번 고쳐서 올렸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서, 왜냐하면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면 여러분한테 접근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제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범위가. 예.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양보하기가 그래서 영상을 다시 제작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 소지가 유튜버 이제 인공지능이 보기에 그것도 참 그게 맞춘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더라고요. 사람이 로봇에 예, 비율을 맞춘다는 느낌 자체가 조금 좋은 느낌은 아니었죠. 예. 그래서 뭐 그걸 감수하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올렸지만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검토를 신청을 해놨는데, 재검토를 신청한다는 것은 아마 사람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핵심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는 그 이유 자체도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이런 부분에서는 유튜브가 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유튜브가 어떤 인류 보편의 장으로서 국경과 종교와 뭐 모든 걸 초월해서 미래 시대의 희망을 여는 새로운 장이다. 한 개인이 어떤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곧 리더십입니다. 그 사람의 직급과 그 사람의 직업과 뭐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60억의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족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희망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우리 남은 삶을 위해서도. 그런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어떤, 우리 지적인 결합체죠. 뭐, 단지 지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도 다 있죠. 이 음악도 크게 인기 있잖아요. 문화적인 부분도. 그런 창구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답답함이 느껴지고 아쉬운 것이죠. 그리고 그게 국가별로 잣대가 혹시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저도 이걸 한 2, 3년이 됐어요. 자, 그런 생각에 이제 도달하게 됐고, 그러면 한번 최근에 유튜버의 인공지능이 문제 제기를 했던 영상 속에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꺼내보고 검토를 받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본 영상이에요. 이거는 뭐랄까 다시 제한 조치가 걸리더라도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생활이 지금 뭐 옛날보다 TV보다도 영향이 더 커진 부분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유튜브를 몇 해 이용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유튜브에서 뭔가 새로운 걸 느끼기 어려운 약간 한계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시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제한이 걸린다. 그래서 복잡한 신경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초적으로 유튜버가 저는 파트너인 셈이죠. 이런 점에서. 파트너의 의향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트너의 의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고, 뭐 최근에 제가 다룬 영상들이니까 거기에서 뭐 어떤 메시지도 또 있겠죠. 예,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대한 소개,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죠. 여기 내용,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2005년 2월 14일에 만들어져 있고, 이게 뭐 구글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렇게 알려져 있고, 뭐 사실도 그런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고, 나이는 200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급격하게 팽창한 지는 지금 뭐 5, 6년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구글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사이트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동의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어제, 그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어제부터네, 어제 아침부터 올리려고 검토를 요청한 영상이 이 영상이에요, 지금.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반응이 나왔고 그 반응을 다루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 추가 검토 요청 중이에요. AI한테 여러 번 물을 먹었다는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런 어떤 AI니까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맥락을 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이제 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얕은 지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 야스쿠니 신사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는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날 오후에 그들의 패전일, 종전일이니까 당연히 야스쿠니를 갖고 아베가 없는 마당에 더더욱 기시다는 그걸 지켜야 되겠죠. 예, 그것까지 힘이 빠지면 자기 지지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테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게 양국 간에 이거는 뭐 미국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유럽하고도 상관없는 이야기고 한일 간의 예민한 문제고 일본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볼 일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야스쿠니란 말 자체가 혹시 걸리나 해서 야스쿠니 자를 저렇게 꽃표로 제가 표시를 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검토 중인 거예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일주일 내에 검토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의성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겠죠. 자, 그 다음 이게 또 최근에 이제 정신논평 36편을 올린 건데 이게 이제 수해 현장의 어떤 문제였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사진일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희생된 곳이잖아요.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을 수해에 잘 대처했다는 홍보 영상의 대문 사진으로 써서 많은 문제가 됐던 사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논평 36편이었는데 이것도 AI가 처음에는 이거를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독자들 내에서 구독자 내에서만 돌리는 걸로 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수익 없이 돌리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구글 측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알리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계성 때문에 어떤 제한 조치가 어려운 거거든요. 내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출구를 다 잘라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재심 청구를 했어요. 재심 청구를 해서 그 다음 날인가 재심이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이거는 풀렸어요. 근데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처음에 어떤 반응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탄력은 받지는 못해요. 그렇게 이제 성공적인 동영상이 되지는 못해요. 제 생각컨대는 제법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의 적절성을 놓치는 부분도 또 있고요. 예. 앞에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저변이 넓어지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 앞부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뒤에 다시 살려놓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그랬고 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그냥 과연 뭔가 좀 전 거는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수해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아마 재난이나 또 뭐 사망자 이야기가 나오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가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를 잘 못했을 거다 대통령이 고통의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대통령이나 저 자료를 만든 사람이 알았더라면 저걸 절대 대문사진으로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AI가 부담스럽게 느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사람이 검토하면서 살아났긴 했지요. 그럼 요번에 지금 검토 중이라는 영상에 보면 이런 걸 제가 언급을 했어요. 즉 종전선언에 있어서 종전선이라는 단어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언론에서 사라져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단어예요. 이것도 좀 MBC 자료 화면이거든요. 자 그때는 우리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왜 안 하냐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재촉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발뺌을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하자 그러고 우리 남한 정부가 발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게 이 종전선이라는 단어가 금기어로 되어 있느냐 한국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서 그리고 한국의 일단 유튜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영향력이 미치나 이건 상당히 예민한 이슈예요. 네. 상당히 어떤 유튜브의 어떤 정체성과 독자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런 동영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거든 저한테 몇 번의 경험을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언급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구나, AI가.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미국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드워드 프라이스라고 미국 국무부, 우리말로 하면 외교부의 대변인이에요. 젊은 대변인, 나이 40살이 82년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제가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자료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즉, 이 세상 누구나 에드워드 프라이스를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예요. 여기 보면 그가 국무부로 오기 전에 근무를 11년 동안 했던 곳이 CIA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 정보기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걸리나? 한국과 관련 있는 인사가 CIA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몇 번 수정을 할 때 처음에 뺐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때 제 입장을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는 셈이죠, 지금.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검토 중인 그 동영상, 우리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미국, 일본의 반응을 본 그 동영상에 처음에 포함됐던 내용이에요. 임진각 평화의 소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평화의 소녀상, 이게 이제 위안부를 하고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제가 8월 15일 날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드릴 영상을 만들고 16일일 거예요. 16일 날 제가 날씨가 좋아서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해설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제 눈에 띄어서 찍었어요. 예. 그래서 동영상에 포함시킨 것인데, 왜냐? 광복절에 언급돼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일본과 아직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일본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점이 해결이 안 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금기어로 설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본 거죠, 제가. 마뜩찮지만 일단 한번 빼봤어요. 큰 흐름한 거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미국 조사기관 22개국의 지도자, 그러니까 상위 순으로 22개국이에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빼고 서방권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 중에서 19%의 지지율을 받았고 일주일마다 나오는 자료예요. 그리고 22개국 중에 그 19%라는 지지율은 꼴찌예요. 이걸 올렸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AI가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보드로 찾는 거구나. 단지 옛날식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일국의 수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내용을 다뤘다고 해서 AI가 뭔가 제한을 가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전선언,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거, 평화의 소녀상. 우리로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평화의 소녀상을 한국 사람이 광복절에 언급하는 게 제한 조치의 요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종전선언,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던 내용이고, 당시 우리의 대통령이 유엔에서 발표까지 여러 번 했던 내용이잖아요. 종전선언을 하자고. 의미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어예요. 종전선언, 북미 종전선언. 그게 제한이 걸리나? 그때는 안 걸리던 게 지금 걸리면 그거는 더욱 이상한 거고 더욱 유튜브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시겠지만 제 동영상에 쭉 보면은 미국을 욕하는 동영상도 많아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욕할 건 욕하죠. 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거니까. 네. 저는 우리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독특한 동영상인데 제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최근에 언급한 거예요. 장승민에게 처음 들은 종전선언.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었죠. 한 20년 전에. 그때 이제 안보실 2차장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그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때예요. 펠로시가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면담을 거부했죠. 휴가라는 이유로.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오자 2, 3일 있다가 우리 외교장관을 이 상황에서 중국에 출장을 보내요. 그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점이에요. 유엔 사무총이 바로 날라오고 유엔 대사 그리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 화요일 날 펠로시 다음 며칠 안 있다가 즉 우리 외교장관이 중국 외교장관을 만나는 그 시간에 그 빛 속에 우리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대통령과 비공개 간담회를 해요. 펠로시도 안 만났는데 복잡한 일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금요일 날 유엔 사무총장이 날라왔죠. 이 일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미국 상원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를 관장하는 마키라는 상원의원이 또 날라왔어요. 다 바이든의 친구예요. 바이든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동영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한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정치 논평 영상으로는 좀 예외적으로 조회수가 상당히 쌓여갔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에 다다르자 제한 조치가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광고를 그들이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거죠. 즉 내가 동영상을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홍보는 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동영상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옛날에도 저는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의 바탕을 두고 단지 언론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질 따름이죠. 그게 합당한 추정을 하고 그 합당한 추정에 따라서 세상 일이 바뀌어가는 걸 맞춰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석연찮은 설명이 아예 없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유튜브 수익 금지 영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영상에서 그럼 과연 뭐가 문제가 됐길래 그러느냐. 제가 이거는 나무위키에서 사전 자료를 올린 거예요. 나무위키, 여러분 찾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휴전 협정문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예, 아직 많은 분이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남북 간에 휴전을 할 때 남북 간에 휴전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싸우고 싶어 했죠, 이승만. 휴전협정의 당사국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그리고 미군 사령관이에요. 이 3자 간에 휴전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종전협정을 한다 해도 이 세 개 나라가 당사국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당사국이 아니라서 오히려 미국이 자유로워요. 미국이 결정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합의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것을 언급했지요. 아시다시피 누구나 사전을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예요. 나무위키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아주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승인이 되고 나서 생각드는 거는 이명박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그때 이제 정부와 산업계 간에 연결고리를 하는 그런 일을 제 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글을 쓰거나 할 때 상당히 스스로한테 검열을 하게 되는 그런 압박을 받은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금 슬라이드를 활용할 때 제가 이렇게 읽었죠. 아까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것처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이렇게. 그래서 조선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그게 AI가 걸리냐?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올리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역사적인 사안이 있어서 다 공개된 자료인데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종전선언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이미 제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썼어요. 심지어는 제목에도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에서 사용됐으니까 여러 동영상에서 언급된 적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년 연말 특집이니까 2021년 말일 거예요. 제가 그때 이것이 내년에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정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큰 사안이다. 세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 거고, 그 이후 또한 짧은 시간 뒤에 2021년 최대
국방 현안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이제 올망졸망해서 하는 거네요. 종전 협상. 우리가 러시아까지 언급하면서 종전 협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도 이런 면에서 한배를 탄 부분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 협상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고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이 기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재난 상황이나 정치적인 예민한 이슈를 꺼내서 세상을 헤집어서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의도가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뉴스 방송이나 공영방송 같은 곳, 대형 신문사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유튜브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 오해까지 하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김일성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는 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에서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이름 언급하는 거는 괜찮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아직까지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언급하면은 저는 똑같은 효과를 여전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지만,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언급 안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드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8.15 광복절 날 있었던 광화문 시위죠. 그게 나왔던 게 광복절과는 전혀 무관한 주사파 처단 이런 것들이 나왔죠. 뭐 왜 그랬는지는 대충 알겠어요. 이래요 이제 정황상.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이런 내용 언급했어요. 부정적으로,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죠. 성조기 보세요. 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사진 얘기 막 등장을 했었는데 같이 더 부끄럽죠. 근데 지금은 바이든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왜 트럼프 사진은 이렇게, 트럼프가 왜 바이든한테 인기가 있을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그런 의문점도 들기도 했었죠. 이런 내용들도 혹시나 또 AI가 살펴보는 부분이냐, 주사파란 단어가 부담스러우냐, 트럼프란 단어가 부담스러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트럼프, 바이든은 뭐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언급했죠. 자,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언론에서는 전혀 정리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메시지가 강한 것이죠. 북미 종전협상의 순항 여부, 무탈한지 여부에 대한, 이거는 우리 민족의 미래와 걸린 큰 문제고 세계 평화와도 상관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각으로 이거는 그냥 사건이 발생할 때 TV 뉴스에 나오면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금석 같은 그런 존재죠, 이 데이터는. 그래서 그걸 견주어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종전선언이 그들의 어떤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러면 저한테다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정부와 현 정부와 결탁했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유튜브가. 자, 아마 이 정도로 하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유튜브에서 또 제한 조치를 먹을 가능성이 큰 그런 영상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영상을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